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최근 투자업계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같이 보시면요. SK가 11번가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1번가를 강제로 매각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투자업계 쪽을 취재해 보면요. 이 핵심적인 문제는 강제 매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 SK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게 이례적인 이벤트였고 그로써 SK가 투자업계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콜옵션 미행사가 왜 투자업계의 신뢰까지 흔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회사의 옵션이란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1번가는 SK가 2018년에 만든 이커머스 브랜드고요. 시장에 먼저 등장했던 G마켓 옥션 그리고 소셜 커머스로 불리던 티몬이나 위메프, 쿠팡 같은 회사보다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다만 SK라는 대그룹의 후광을 입으면서 거래액을 늘려서 치열한 이커머스 경쟁에 합류했죠. 그러던 중 2018년 SK는 이 11번가의 외부 투자를 유치합니다. 당시에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사모펀드인 H&Q 코리아라는 곳을 통해서 총 5천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이 당시 투자자들이 산 지분이 18.18%고요. 이걸 5천억 원에 샀으니까 총 지분율로 계산을 했을 때 11번가의 가치를 2조 7,500억 원으로 계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가가 향후 상장을 하면은 최소 3조 5천억 원 이상의 밸류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보면은 이 11번가의 투자에 따른 주식은 전환상환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발행이 됩니다. 전환상환 우선주는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혹은 발행회사에 이걸 상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환과 상환이 가능한 우선주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환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이 상환 기간을 보면요.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2023년 9월 30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그러니까 11월 말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2047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주체는 바로 발행회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원리금 상환의 권리는 투자자가 아닌 11번가와 SK 쪽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투자업계에서 남에게 준 주식을 되사오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SK는 이 콜옵션을 받게 된 거죠. 왜 11번가와 SK가 이 콜옵션을 받았는지가 이번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 될 듯합니다. 통상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 계약을 맺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투자사가 조금 더 협상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풋옵션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주식을 너희들이 되살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권리인 거죠. 그리고 이런 11번가 투자와 같은 소수지분 형태의 투자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회사에 이 주식을 되팔고 일정한 원금과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요. 다시 말해 발행될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발행회사의 협상력이 좀 더 높을 때는 이런 형태로 콜옵션이란 것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행해준 주식을 이 발행회사가 되살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가 있는 권리인 거죠. 발행회사가 이걸 원치 않으면은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팔고 싶어도 발행회사에게 되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업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11번가 투자건에 있어서는 투자자보단 발행회사 쪽의 파워가 조금 더 셌다고 해요. 왜냐면 당시 이커머스 시장에 절대 강자가 없는 가운데 11번가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자료인데요. 이때 점유율을 보면은 1위는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가 18%를 차지를 했고요. 11번가가 12%의 점유율로 2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점유율이 커진 쿠팡의 경우 6%로 상당히 낮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점유율도 대략 5에서 4%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 투자 때 투자자들은 당연히 콜옵션을 원했다라고 해요. 자신들한테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협상 주체인 SK는 이 풋옵션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풋옵션 말고 콜옵션으로 가자라고 요구를 했고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들인 걸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종속기업 투자자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한 지배회사의 회계 처리라는 제목인데요. 연결 실체, 그러니까 SK죠. SK가 만약에 풋옵션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의 상환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상환을 직접 결정한 재량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풋옵션이 부여될 경우 최초 시점부터 금융 부채로 계상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SK로서는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는 풋옵션이 아닌 상환전환 우선주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콜옵션을 요구한 걸로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업계에서 이 콜옵션을 당연히 행사할 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콜옵션이 발동될 시점이 실제로 왔을 때 발행회사에서 이 콜옵션의 행사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가 투자업계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1번가에 투자한 회사들도 당연히 SK에서 콜옵션을 행사해 줄 것이라고 봤던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SK는 왜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된 걸까? SK로서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결정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실익이 떨어질 경우에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SK에게는 둘 다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일단 경제적 관점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자는 소프트뱅크의 2.7조 원 투자를 받아서 끝끝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쿠팡, 그리고 포탈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오픈마켓에서 엄청난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네이버로 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11번가를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했던 SK, 그리고 G마켓과 옥션을 3조 원 정도 돈을 들여 인수하려고 했던 신세계는 패자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죠. 실제로 2022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쿠팡의 점유율이 24.5%로 가장 높고 네이버가 23.3%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3위 그룹에 속해 있는 스타컴과 G마켓, 11번가, 그리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점유율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죠. 그렇다면 11번가의 경제적 실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K로서는 11번가를 전략적으로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SK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투자를 받을 당시 SK는 2023년 9월까지 이 11번가를 상장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2년에 실제로 상장 작업도 준비를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실패를 하게 되죠. 당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벌였던 양적 완화의 후폭풍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물류 대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기름을 부으면서 경제 침체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투자업계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SK는 11번가를 상장하는 쪽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라던가 최근에 이커머스 업체들을 다수 인수하고 있는 큐텐과 협상을 했다고 해요. 다만 SK가 원하는 만큼의 조건을 얻지 못하면서 이 매각은 실패를 하게 되죠. 결국 최초에 약정했던 5년의 시한이 다 지나면서 SK로서는 콜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온 거고요.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도 상당히 훼손된 11번가는 경제적 실익이 많이 떨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SK의 그룹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봤을 때도 상당 부분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시너지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SK로서는 전략적으로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SK가 11번가를 강제 매각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실 SK에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SK로서는 어차피 알리바바나 큐텐에 이 회사를 팔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투자 회사들한테 바통을 넘긴 거고, 또 투자사들도 11번가를 팔기 위해서는 SK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 매각 작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SK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당장의 실익을 취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투자업계에서는 SK를 위험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선 11번가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SK는 이 11번가에 투자한 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투자사들과 SK와 맺은 투자 계약의 내용을 잠깐 조금 더 언급해보면요. 투자사들은 11번가에 콜옵션을 주면서 드래그 얼롱이라는 반대급부도 확보를 합니다. 이 드래그 얼롱이란 게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소수주주니까 소수주주가 나중에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때 지배주주 지분까지 함께 끌고 와서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드래그 얼롱을 왜 넣냐면은 소수 지분만 따로 매각하려면 사실 매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배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면은 이게 경영권을 넘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A 시장에서 조금 더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각이 수월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여기에 워터폴 조항이라는 것도 확보를 합니다. 이 워터폴 조항이라는 건 투자금을 회수할 때 우선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투자금 회수를 선취하게 된다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지배주죠. 그러니까 SK죠. SK는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 후순위로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좀 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투자사들이 11번가를 한 5,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약정받은 원금과 수익률 정도를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투자자들은 이 원금하고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가 있겠지만 SK로서는 11번가에 투자한 만큼의 원금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SK가 투자업계의 신뢰를 점차 잃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SK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투자 커뮤니티 안에서는 SK가 왜 이걸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SK는 11번가 뿐만이 아니라 SK 쉴더스라던가 팀앤 모빌리티, 원스토어 등의 IPO도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당장 이들 회사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있는데 이번에 11번가 콜옵션 미행사 이슈가 터지니까 이들 투자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향후 SK가 꼭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들로 투자를 유치할 때 이번 사건을 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사건은 SK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그런 리스크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물론 SK라는 곳이 상당히 큰 그룹인 만큼 자본시장에서 아예 배척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투자 업계에서는 이번에 SK가 한 선택이 좀 책임감이 없는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향후 투자할 때 SK를 좀 꺼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11번가의 매각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저희 이슈 체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